월요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4%대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상 3자 대결을 계속 요즘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경우 이재명 후보는 54.2%, 김문수는 23.6%였습니다. 한동훈이하고 붙으면 한동훈이가 16.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54.6%, 그리고 홍준표는 20.5%,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54.6%.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누구와 붙어도 54.6%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상 3자 대결 이준석이를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둘이 딱 붙게 되면 한 60% 이상 나오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 여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2% 1등이고요. 그 밑에 2등이 김문수인데 12.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8.5, 홍준표 7.5, 나경원 4.0입니다. 안철수는 여기에도 없습니다. 안철수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인물입니다. 이 경제 쪽으로 가서 일 열심히 하면 이전처럼 또 존경받고 그럴 텐데, 쓸데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정치권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수모를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이라도 빨리 철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철수를 할 사람이니까. 이 친구는 아주 못돼 먹은 친구거든요. 이번에도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을 분당일 치고 있던데 그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희화화됩니다. 안철수 같은 인간이 정치권에 있게 되면 정치가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니까 안철수는 사라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집권 어느 세력이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민주당, 여기가 60%, 59.9%가 나왔습니다. 전주에 비해서도 1.2%포인트가 올랐죠. 국민의힘은 34.3%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개 34, 5% 정도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앞으로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48.7%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2%포인트가 올랐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이죠. 국민의힘은 32.9%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개 30에서 35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세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여론조사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뭐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60%를 뚫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 1등이냐 2등이냐, 뭐 2등은 될 리가 없으니까 1등이냐 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이미 1등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대개 1,000명 정도 하면 3.1%포인트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수준이 되는데 1,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2.5%포인트가 신뢰 수준입니다.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남권 경선이 있었고 그제는 충청권에서 경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이낙연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완전히 분탕질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를 돕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탈당을 하고 나가서 민주당이 좀 싸우지 않은 정당, 좋은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이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도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없는, 이낙연 없는 민주당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참 평화로운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동연, 김경수 이 두 후보도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대결을 함으로써 상당히 수준 높은 경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대명 기조 속에 뭐 김 빠진 민주당 경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민주당 경선이 왜 김 빠진 경선입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중차대한 경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매우 신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대 30으로 나와야 좋은 경선입니까? 아니,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그런 리더십, 또 행정가로서의 추진력, 결단력,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었으면 좋겠다. 김동연, 김경수보다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그리고 국민 경선에서도, 국민 참여 경선에서도 그것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지금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어대명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까지 이재명이라는 이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도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재명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수없이 어필을 해왔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런 인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김 빠진 민주당 경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니들 착각이고 니들 생각이고, 어떻게든 민주당을 흠집내고 이재명을 흠집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작태들을 지금 언론은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은 매우 착실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왜 후보 간에 싸워야 되죠? 이낙연처럼 그렇게 막 싸우고 대장동 문제, 아무 문제가 없는 대장동 문제를 꺼내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여기까지 나락으로 빠뜨린 자가 바로 이전에 같이 경선을 했던 그자잖아요. 그러면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그렇게 그 자체로 또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원팀입니다. 원팀. 경선을 했다고 해서 철천지 원수가 아닌 거예요. 경선을 하면서도 원수처럼 하는 것은 인간이 못돼 먹은 거야. 인간성이 매우 잘못된 자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모 씨를 인간성이 아주 못된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이낙연 이야기 나오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졌네요. 아니, 보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 하냐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던데, 제가 오늘부터는 목소리를 쫙 좀 깔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선 때가 생각나서 막 화가 확 나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라는 저 악마한테, 저 괴물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 자가 누굽니까? 하여튼, 그건 여기까지만 씁시다. 하여튼, 이번 민주당 경선은 사실 원팀이에요. 여기서 경선에서 붙어가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이제 본선에서 타당 후보와는 그렇게 싸울 수도 있죠. 서로 공격하고 맞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이미 다 끝났잖아,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모습, 난 이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그랬어요. 김동연 후보가 내세운 게 있잖아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이 슬로건. 이건 뭐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걸 다 실행하도록 하겠다. 그랬고, 김경수 후보가 내놓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선에 나온 사람들은 꼭 자기가 경선에서 당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공약, 자기의 비전,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대통령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게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가 전략을 위한 것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고 본인이 또 나중에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싸움이나 하는 자는 지금 사라졌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어제 김경수 후보도 그랬어요. 이재명, 김동연 후보와 함께 압도적 승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압도적 승리라는 것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김경수 후보의 이야기였고요. 김동연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내란 종식을 이끈 분이다라고 칭찬을 했고 김경수 후보한테는 뭐 단식까지 한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선이었다 하면서 뭐 박수 치고 세 분이 그러던데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아주 그 볼만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후보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 전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원팀이 돼야 된다. 그런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도 1위를 차지했죠. 뭐 대세론엔 뭐 대세에 지장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0.81%를 얻었으니까 영남에서도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거기가 텃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5.93%를 얻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3등 했는데 3.2%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까지 합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89.56%, 김동연 후보가 5.27%, 김경수 후보가 5.17%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남권 투표율도 굉장히 올라갔죠. 그만큼 영남에서도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높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60%였는데 이번 대선 때는 70%. 이렇게 이 투표율이 그 정도 나왔으니까 10%포인트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만큼 영남에서도 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영남권이라는 데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잇는다고 볼 때 김대중 호남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영남. 그러면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서 이미 면모를 아주 오래전부터 갖춰온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남 역시 민주당의 정신적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수 후보가 이쪽의 고향인데 왜 여기에서 이 정도만 얻었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 역시 이재명 대세론에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6일에 호남권 광주에서 하죠. 27일에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도권 강원 제주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 열리게 되는데 최종 합산을 해가지고 50%가 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보면 27일에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확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2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27일까지. 또 이제, 그런가요? 그 국민선거단 투표 날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27일까지 열린다 한 부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27일이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권 레이스를 펼쳐서 6월 3일이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도 경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 이름을 막 외우기가 힘듭니다. 한 3명, 4명까지는 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 예, 그런데 마이너도 이런 마이너가 없어. 그리고 또 네거티브도 이런 네거티브가 없어요. 국민의힘 경선이. 너무 관심을 못 끌다 보니까 지금 개그를 굉장히 하던데 개그를 많이 합니다. 홍준표하고 한동훈이하고 또 개그 한 판 했잖아요. 홍준표가 한동훈이한테 야, 너 왜 키높이 구두 신냐? 막 이러니까 참 유치하시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그리고 뭐 네 생머리 있냐? 뭐 또 너 왜 자꾸 뽕부라 넣고 그래? 이런 말은 내가 유치해서 안 물어보겠다. 이러니까 유치하시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개그 콘서트 없어진다니까 국민의힘 너희들 때문에. 하여튼 뭐 동훈둥절 오리둥절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키높이 구두나 신고 이렇게 막 뽕 넣고 막 이런 거 가발은 뭐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괜찮고요. 그런데 그래서 홍준표는 이렇게 말했어. 한동훈한테 너 그거 나르시시즘이야.
너 나르시시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던데. 진심을 보여줘야지 왜 가짜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성운 인생 자체가 가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홍준표도 그걸 간파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경원이하고 안철수가 또 싸웠어. 안철수가 먼저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니들은 정광훈 당으로 가라. 뭐 거기 가서 경선해라. 막 이러니까 너희들 같은 애들 데리고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이랬어요. 뭐 다른 놈이 나오면 이재명을 이깁니까? 이재명 못 이겨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걸 대세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철수야. 에이, 말도 모르는 놈이.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갑자기 화를 버럭 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당을 떠나라 이놈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경원이가 진짜 맞는 말을, 나경원이가 이렇게 맞는 말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똑 떨어진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이가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는 저희가 뭐냐, 나는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나경원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보수 행세를 하면서 당을 흔들지 말고 떠나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해라 이 뻐꾸기야.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하고 한동훈이하고 키높이 구두 뽕보라 이것 갖고 지금 싸우고 있고, 나경원이하고 안철수는 안철수가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너희들 정광훈당으로 가.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넌 뻐꾸기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죠.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나면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돕자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 옥중서신을 공개를 했는데,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하자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다. 겨울 공화국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매우 따뜻한 날씨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지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겨울 공화국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내란 잔당이 아직도 이 나라를 압제하고 지배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끝내는 것이 바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따뜻한 봄이 오게 됩니다. 혁신당의 그 조국 전 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민주당 당원들도 이제 혁신당 당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선거운동 하신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혁신당한테 뒤지면 안 되지.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막 이러면서 혁신당이 이재명,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재명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못된 내란 잔당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자꾸 보복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보복이 아니야. 법률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저들을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서 매우 기분 좋은 그런 날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